큰딸, 너 건지게 하려고 오신 겁니까?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물귀신이 된 언니라는 제목으로 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실화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제보할지 말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 언니에 관한 이야기인데, 언니는 20년 전에 혼자 배낭여행을 갔다가 어느 계곡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었어요. 당시 경찰 조사로는 계곡에 있다가 갑자기 들이친 급류에 휘말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고, 저희 가족은 비통했지만 시신이 온전한 게 어디냐며 장례식을 치르고 언니를 떠나보내야 했죠.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뉴스에서 피서객들이 그 계곡에서 죽어나간다는 걸 보고 나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혹시 언니가 죽은 장소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냐고요. 처음엔 부모님 두 분 다 엄청 화를 내셨지만 유독 여름철만 되면 그 계곡에서 익사사고가 일어난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니까 진짜 그런 건가 하고 부모님께선 수소문 끝에 신당에 가서 의뢰를 하게 돼요. 넋건지기 굿이라는 건데, 물귀신은 일반적인 굿이나 위령제로는 물에서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넋건지기 굿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데미지가 심한 굿이라 돈을 아무리 쥐어준다 한들 하려고 하는 무속인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여간을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고양시에 있는 신당에 가시게 된 거예요. 신당의 주인, 그러니까 무속인 분은 제법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저희 부모님을 보시자마자 큰딸 넋건지기 하려고 오신 겁니까? 이 말을 하더래요. 정말 접수를 할 때부터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사연을 척 보자마자 맞춰버리니까 이 사람은 진짜다라고 생각한 부모님이 돈은 얼마라도 드릴 테니 부탁 좀 드린다고 우리 큰딸 극락왕생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대요. 저희 집안이 불자 집안인데 무속인분이 그걸 또 한 번에 알아보시고는 돈은 나중에 주셔도 되니까 큰따님이 안 좋게 된 곳에나 안내해달라며 그날 잡혀있던 모든 예약을 펑크를 내고 부모님의 차에 타셨다고 해요. 그 계곡에 도착한 무속인분이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으시면서 저기네, 저기서 그렇게 된 건데 무슨 급류에 휘말린 게 아니네요.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경찰 조사에서는 급류에 휘말렸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부모님이 말을 했더니, 급류에 휘말린 게 아니라 원래 저 자리에 있던 전임자한테 당한 거라고 고개를 저으셨대요. 원래 그 자리에 알박기를 하고 있던 물귀신이 자신의 대타로 저희 언니를 선택하고 끌어들여서 죽이고 그 자신은 저승으로 갔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주저앉아서 그때 혼자 여행 간다는 걸 말렸어야 했다고, 꿈자리가 너무 어수선해서 말리려고 했는데 하면서 통곡을 하셨고, 그걸 보는 무속인분이 큰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지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은이 처녀야, 오늘 이 할미가 꼭 구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차 안에서 가져오신 말라비틀어진 메주를 밧줄로 단단하게 묶으시고는 그대로 가리키시던 지점에 던지셨대요. 그러자 바람 한 점 없이 흔들림 없던 그 물가의 한가운데로 물들이 모여서 소용돌이를 일으켰고, 무속인분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지, 이 할미가 지은이 마음 다 안다,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메주를 묶은 밧줄을 온 힘을 쥐어짜가면서 당기시는데 그냥 메주잖아요. 수십, 수백 개도 아니고 꼴랑 한 갠데 수압을 고려하더라도 그냥 잡으면 숭하고 빠져나와야 정상인 게 무슨 수백 킬로짜리 무게추라도 되는 마냥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무속인분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같이 당겨달라고 하셔서 세 사람이 젖먹던 힘까지 짜가면서 당기니까 그제서야 밧줄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대요. 거기서 무속인분이 더 땡겨! 라고 노성을 지르시고 그 순간 온 전신에 힘이 바짝 들어가면서 밧줄을 한 번 더 당겼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밧줄에 묶인 메주가 날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부모님한테 무속인분이 메주를 가져와서는 여러 군데를 가리키시면서 메주를 한번 훑어보시라고 해서 아버지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무언가를 보고는 그대로 기겁해서 주저앉으셨대요. 그 메주의 양옆과 밑바닥엔 언니가 살아생전 즐겨하던 네일아트가 그려진 손톱 10개가 빼곡하게 박혀있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무속인분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계곡 바닥을 손톱이 빠질 때까지
할퀴고 붙잡으려고 했을꼬 라고 하시면서 말을 이으셨대요. 그 계곡엔 언니가 끌어당긴 영가가 3명이 더 있는데 그들을 끌어들인 언니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그 영가들이 힘을 합해서 언니가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통에 이렇게 힘들었던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아이를 꺼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자신이 아무리 굿을 하는데 힘을 쏟는다고 해도 의뢰인분들 말씀처럼 극락왕생을 바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아이가 극도의 억울함을 한으로 품고 원귀가 돼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인과율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행은 피할 수는 없지만 지옥에 가서 지은 죄를 씻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수백 년 뒤엔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 수는 있을 거라고 하셨대요. 부모님은 그렇게라도 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거라고 하시면서 굿을 부탁드렸고, 언니의 넋이 담긴 메주를 정성스럽게 천으로 감싸서 신당으로 가져가셔서 장장 3시간이 넘게 굿을 하신 뒤에야 아이는 무사히 저승으로 떠났으니 안심하시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오신 뒤에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그때까지 치우지 않았던 언니의 방을 정리하면서 언니의 유품들을 전부 보자기 여러 개에 싸시고는 소각장에 버리고 오셨고요. 저희 가족은 지금쯤이면 언니가 사람으로 환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단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요?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사연인데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